자, 이전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구름과 강수 파트를 하고 왔죠. 이제 마지막 파트인 기압과 날씨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공기가 우리한테 주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을 다른 말로 하면 대기압인데,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똑같이 작용하죠.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앉아 있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땐 너무나 힘이 들고 서 있을 땐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우리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서 기압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방향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토리첼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수은을 이용해서 최초로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1m 길이의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수은이 담긴 수조에 유리관을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관이 얇든 두껍든 그 다음에 기울이든 다 76cm에서 완벽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 표면을 작용하는 기압 자체가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과 수은 기둥의 압력 자체가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에서 내려오나 얘가 위로 올라가나 이 통 안에 있는 이 힘이나 싹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이에요. 기압이 높아지는 순간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는 순간 수은 기둥의 높이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압의 크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1기압이 76cm 수은이고 760mm 수은이고 1013 헥토파스칼 그리고 10m의 물기둥 압력까지 나타납니다.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기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왜냐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산 타봤죠? 위로 올라가면 우리 헉헉 되잖아. 왜? 공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양이 줄어들면 당연스럽게도 공기가 누르는 힘 자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머무르는 친구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던 공기가 수축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자, 내려온 게 파란색이라고 해서 저기압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자, 근데 공기가 팽창해서 상승됐어요. 그럼 여기에 구름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비가 올 거란 말이야. 비가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인 거예요. 다시 맑으면 기분이 좋죠? 고기압이에요. 비가 오면 기분이 나쁘죠? 저기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고 왜 그렇냐라고 하면 고기압은 공기가 수축해서 하강되기 때문이야. 저기압은 공기가 팽창해서 상승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정의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움직임인 거예요. 이 정의 그대로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외워주세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풍속은 기압 차이가 셀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해륙풍과 계절풍을 같이 볼 거예요. 해륙풍은 1일 주기고 계절풍은 1년 주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둘 다 낮이에요. 낮이고 여기는 태양이 떠 있다. 즉 뭡니까? 태양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름철로 봐야 돼. 그러면 모래가 더 빨리 가열돼요? 물이 더 빨리 가열돼요? 라고 보면 모래가 더 빨리 가열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올라갔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딘다? 얘도 결국에는 지표가 더 가열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로 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얘도 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바다에서는 밑으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다에서 지표면으로 흐르는 것처럼, 바다에서 육지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해풍입니다. 여기는 남동계절풍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어디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해풍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에요. 여기는 태양이 조금 덜 움직이는 겨울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디가 더 뜨거워집니까?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여기도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얘도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순간 육풍이 되고 얘는 북서계절풍이라고 불리게 되죠.
바다가 떠오르면서 다시금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 여기도 바다로 가면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원래 떠오르는 곳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나요? 사람은 몇 미터가 최대죠? 서장훈이 아무리 커도 2미터 조금 넘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대기는 우리 지난 시간 기권하면서 봤을 때 11km까지 대류권이었어요. 사람이 11km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는 더 높은 곳이야. 즉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체크 가보겠습니다.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기압이라고 불리게 되죠. 높은 산에서 측정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측정한 값보다 낮게 되죠. 높은 산이니까. 지표면이 냉각되면 공기가 수축하여 지상으로 하강하고 기압 자체는 상승하게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불게 되죠. 해안가에서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어디가 기압이 더 높다? 바다에서가 기압이 더 높다. 자, 지상에서 기압은 위보다 아래 방향으로 더 강하게 작용한다. 틀렸죠? 기압이라고 하는 건 아래 방향이 더 강하게 작용돼요. 지상에서는. 자, 1기압의 크기는 76cm. 이거는 맞는 말이죠. 두 지역 간의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부는 바람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거 맞는 말.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 방향으로 부는 계절 방향이다. 맞죠? 여름은 더운 날씨. 비슷한 게 낮. 자, 해안에서 육지와 바다의 차등 가열로 인해 하루를 주기로 낮에는 육지로 밤에는 바다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단과 전선을 볼게요. 우리 방금까지 뭐 했어요? 어떻게 기압 차이가 있으면서 공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봤죠? 그럼 기단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지표면의 영향으로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진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자, 우리나라 정중앙에 선생님이 그릴게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이에요. 미세먼지는 어디서부터 날라오죠? 중국으로부터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 쪽이야, 둘 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기단, 양쯔강 기단이에요. 봄철은 어떻죠? 좀 온화해요. 온난하죠? 근데 좀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봄에 특히나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수분크림이 좀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됐어요. 너무나 덥죠? 너무나 더운 거는 여기 저위도 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름은 너무 덥죠? 그래서 온난이 아니라 고온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여름철에 습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 다 습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됐어요. 뭔가 센치해지는 계절이 오면서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든다. 그쵸? 그래서 아예 러시아로부터 불어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옆쪽으로 불어오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나옵니다. 얘네는 좀 춥다고 했어요. 저온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습도가 낮진 않아요. 그래서 다 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추운 겨울이 왔어요. 이름부터 추워요. 시베리아 기단. 얘네는 어떻습니까? 저온이다 못해 춥죠? 한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조하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좀 봤더니 이렇게 가로선을 기준으로서는 여기 밑에는 저위도기 때문에 고온 혹은 온난이라는 표식을 해요. 위에는 한랭이라든지 저온이라는 표식을 하죠. 이게 뭡니까? 위도 차이로서 나타나는 기준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반을 똑 잘랐어. 세로 잘랐어. 여기는 대륙이죠. 여기는 바다란 말이야. 그러면 대륙인 순간 무조건 건조해집니다. 왜? 땅이니까. 근데 바다인 순간 물이 많죠? 그래서 다 습해집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 그림 자체를 싹 다 해설을 한 겁니다. 여기 위로. 이것까지.
얘네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전선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선면을 경계로서 날씨가 변화돼요. 그럼 전선이라고 하는 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이 되죠. 자, 한랭전선 누가 봐도 추워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한랭전선의 경우에서는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군형 모양이 생겨요. 저군형이라고 하는 건 빠르게 모인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누가 봐도 급하게 보이죠. 왕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온난전선의 경우에서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로 올라가면서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봐도 좀 완만해 보이죠. 그래서 층층이 쌓였다 해서 층운형입니다. 저군형은 구름이 모였다. 쌓을 적이거든. 모였다 해서 저군형이에요. 그러면 원번에 왕 모인 친구들은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거고 좀 펼쳐진 친구들은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저군형은 빠르게 확 쏟기 때문에 빨라요. 근데 층운형은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인 순간 추웠지?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온난전선 따뜻했지? 기온이 상승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기압이랑 날씨를 같이 봐줘야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봐줄 거예요.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먼저 상승되게 되죠. 이게 상승기류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게 되면서 흐리고 강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북반구가 되죠. 자, 얘네들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간 채로 이런 식으로 엄지를 그려다 주면 손가락이 어떻게 모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시계, 잠깐만요. 얘네들은 엄지를 들어 올려주세요. 저기압에서 엄지척. 그러면 우리가 손을 드는 순간 얘네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나옵니다.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그 다음에 고기압의 경우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엄지 다운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4개의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어지고 맑으니까 시계 방향으로서 불어나가게 되죠. 북광구에서는.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항상 기단 쪽에서는 기단 가운데만 맑아요. 그 다음에 찬 공기 한랭 전선 옆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왜? 저군형이니까. 그 다음에 기온이 좀 낮게 되겠지. 한랭이니까. 그 다음에 온난전선 옆에서는 약한 비가 나타나요. 층운형이라서. 그 다음에 기온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끄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편서풍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체크 가겠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지표의 영향으로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진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볼 거예요. 얘네들을 기단이라고 불리게 되죠. 우리나라의 여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 하는 순간 북태평양 기단 나와야 되는데 고온다스비래.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불릴 거야. 한랭전선 뒤쪽에서 주로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주로 층운형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전선을 통과한 이후에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온난전선이죠. 이름에서 나온다. 온난, 따뜻하고 한랭, 춥고. 알겠지? 북반구 고기압 지역의 지표 부근에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 쪽으로. 고기압이라고 했어. 고기압은 무조건 어떤 기류? 하강기류.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 보면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4 손가락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겨울에 주로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나 맞죠?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이라고 불렀어. 그럼 전선면이라고 해줘야 돼.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좁은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죠. 그 다음에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맑은 날씨입니다.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형성된 저기압으로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한 이 기압은 온대저기압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그래서 실험 볼게요. 실험을 보면 우리 바람이 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스탠드는 뭐예요? 여기에서 태양이겠죠. 우리 기권했을 때도 태양 지구 하는 거 기억난다, 그치? 우리 뭐 했을 때? 온실 효과 했을 때. 알겠지? 작은 수조에서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물이네요. 그러면 지금 모래가 뭐예요? 땅이죠. 물이 바다죠. 그러면 2분 동안 켜고 10분 동안 양쪽 온도를 측정하는 순간 모래 위는 고온이고 물 위는 저온이겠지. 온도가 높아지는 순간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저기압이 상승돼 상승기류인 거지. 저온이 되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될 확률이 적죠. 그래서 고기압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물인 것 같고 여기가 모래예요. 아이고 안 보이네. 물이고 모래예요. 그래서 물 쪽이 누가 봐도 저기압, 모래 쪽이 고기압, 위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물에서 모래 쪽으로 향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 그치? 향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등을 켰을 때는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돼서 모래 위의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모래 위의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 위의 공기가 모래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전등을 켰을 때는 해안 지방의 낮에 해당되게 되면서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해당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바다의 기압이 육지보다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전등을 켰을 때 북반구의 여름이죠. 그래서 모래는 대륙이고 물은 해양에 해당되게 됩니다. 해양은 기압의 대륙보다 높기 때문에 해양에서 대륙으로 계절풍이 불게 되죠. 자, 이게 해륙풍 관련된 거고 이게 계절풍 관련된 거죠. 전등을 켰을 때는 지금 태양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향연기 자체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전등을 켰을 때는 향연기의 움직임이 해륙풍에서는 해풍에 해당되게 되고, 전등을 켰을 때 향연기의 움직임이 계절풍에서는 여름에 부는 계절풍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시 문제 풀고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토리첼리 실험을 했대요. 수은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 기압이 더 낮게 되니까. 더 굵은 유리관 굵거나 비스듬하거나 싹 다 상관없다고 했다. 그 다음에 해륙풍과 계절풍을 나타냈대. 자, 이게 누가 봐도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갔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 맞죠? 대륙에서 가고 있으니 바다가 떠오르고 여기가 내려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는 계절풍, 나는 해륙풍. 틀렸지. 가는 낮에 부는 육풍 아니고 해풍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나는 겨울철에 부는 남동 계절풍이다. 이것도 무슨 말? 얘도 틀린 말. 겨울철에 부는 거는 북서 계절풍이에요.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인지를 봐야 돼. 그리고 나에서 대륙이 해양보다 기온이 더 높다. 이거는 지금 틀린 말이죠.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더 낮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기온 차이에 따라서 기압차로 발생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전선 종류를 나타냈어요. 여기에서는 찬 공기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다, 맞죠? 그러면 전선을 잘 보래요. 온난, 한랭 1번은 바뀌었죠. 기울기 여기가 가가 더 급하죠. 구름 모양도 저군형, 증운형이죠. 비가 소나기 이슬비,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 기온은 당연히 한랭에서 낮아지고 온난에서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북반구래요. 자, 어떻다고? 가운데만 항상 맑다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에 있으면 기온이 낮다고. 소나기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 뒤에 있으면 얘는 기온이 높고 이슬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현재는 따뜻하지만 얼마 후에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고 추워진다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어딥니까? 비겠죠. 왜?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
강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그친데 얘가 A죠. 그 다음에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해진대요. 얘가 C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